안녕하십니까, 자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에서 미분양이 난 아파트를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홈에 가 보시면은 1월달 25년 1월달부터 6월달에 꽤 많은 서울에서도 미분양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방에서는 더 많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분양이 난 이유는 뭐 첫 번째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높은 분양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쉽지 않은 청약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하는 뭐 분명한 이유는 있겠죠. 일생에 뭐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청약 통장을 그냥 의미 없이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는 뭐 꼼꼼하게 입지 분석이나 뭐 자금 계획,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청약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서울에서 미분양난 단지들을 무순위 줍줍으로 청약해서 당첨이 되고, 당첨이 돼서 이제 가서 추첨을 통해서 좀 많은 고민 끝에 계약을 했습니다. 뭐 서울이니까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들은 뭐 최근에 뭐 서울원 아이파크도 있을 거고, 더샵 퍼스트 월드, 또 창경궁 롯데캐슬인가요? 여기도 미분양이 났었는데요. 제가 당첨된 예비 순번은 26번째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추첨을 할 수 있는 순서까지는 돌아올 거라고 저희 와이프랑 어느 정도 계약금을 준비해서 추첨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제 앞번호 분들이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번째인가 6번째로 추첨을 했는데, 그 맨 처음에 무순위 줍줍이 나오면은 뭐 층수나 동호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층이 걸리면은 계약을 안 하고, 뭐 중층이나 고층, 제가 선호하는 동이 만약에 추첨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무조건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또 운이 좋지 않게 완전 저층은 아니지만은 저층에 속하는 층에 걸려서 또 그 현장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계약을 안 하게 되면은 또 뒤에 오신 분들이 또 바로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이제 좀 재촉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빨리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자금 계획이라든지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아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공포스러운 분양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양 가격인데요. 이 주변 대비는 분명히 비쌌습니다. 분양 가격이. 그래도 입지는 이 정도면은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고, 봤을 때는 입지는 충분히 괜찮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교통이 저는 괜찮다고 봤는데, 또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지하철 노선의 역세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걸어보니까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컸고, 그 주변이 그 빌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빌라들이 좀 많으면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좀 있다고 판단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뭐 단지 주변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이 정도면 뭐 아이들 키우는데 뭐 부족함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저는 이제 유주택자니까 그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제가 청약을 할 수가 없죠. 뭐 청약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첨이 되기란 정말 힘들죠. 특히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 뭐 최근에 분양했던 레미안 원페를라 같은 단지들은 제가 뭐 청약도 할 수가 없죠. 뭐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라면 특별 공급
다자녀나 넣었을 때 가능성이 있고, 뭐 1순위 일반 분양으로 넣었을 때는 뭐 거의 될 수가 없죠. 당해 지역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분양 단계. 그게 가장 컸고,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분양가 말씀인데, 그 분양가가 솔직히 그 이 단지를 포기하신 분들 대부분 아마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에 포기하신 걸로 저는 합니다. 짐작을 하는데, 솔직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말고는 요즘 뭐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은 저렴한 데는 솔직히 없습니다. 주변 대비 비슷하거나 더 비쌌으면 비쌌지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뭐 인건비, 또 자재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싼 편이죠. 계속 오르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외에는 정말 서울에 살아도 당첨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슈였는데, 그 무순위 청약 제도를 뭐 손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무순위 사후나 뭐 임의 공급 이런 물량들이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면은 전국에서 다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은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그런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손질을 한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5월 정도에 이걸 적용을 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물량들도 집이 있으면은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때마침 또 미분양이 났고, 솔직히 제가 이거 계약한 단지는 뭐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뭐 그렇게 낮지가 않았습니다. 경쟁률도. 청약 가점 제가 지금 기억나는 점수가 61점, 62점, 뭐 60점 초반대였는데, 그 4인 가족 기준 청약 가점 만점이 69점입니다. 69점인데 뭐 61, 62점이면은 뭐 4인 가족 기준 뭐 무주택 기간이 그래도 10년 이상이신 분들이 청약을 했을 건데 포기를 했다는 자체가 조금 아쉽죠. 지금 레미안 원 페를라 최근에 그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71.2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1, 2점이 전혀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의 계약금으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보다는 더 상급지인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4, 5억 가지고는 괜찮은 위치의 아파트를 투자하기란 정말 힘들거든요. 보통 뭐 한 5, 6억, 6, 7억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 분양으로 청약했을 때는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은 이걸 계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청약 통장이 다시 리셋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까운 거죠. 당첨이 되기도 힘든데 이 당첨된 단지를 계약을 안 했다. 그러면 엄청난 저는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순위 집줍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죠. 제가 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제가 대출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 중도금 대출이 뭐 무조건 나옵니다. 대출을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어도, 실행한 대출이 있어도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대출 레버리지를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불황인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난 단지들을 계약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선택은 제가 했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제 선택에는 당연히 제 선택이니까 후회는 없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앞으로 더 아끼고 뭐 절약하면서 더욱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몇 년 지난 후에 좋은 결과가 있어 이 영상을 제가 다시 보면서 흐뭇해하는 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이 작년보다는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좀 분양가가 좀 비싸더라도 뭐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이 괜찮다. 특히 가점이 낮으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청약을 해서 분양을 좀 받았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년도에 그 분양하는 단지를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보시고 청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도 제가 25년도 서울 주요 아파트 분양 예정 단지를 정리한 글을 제가 블로그로 썼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청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